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종가상으로 0.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모자른 4,99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은 종가만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몇 개 종목들이 크게 급락이 났어요. 잠깐 몇 개 살펴볼게요. 유진 로봇이 21%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휴림 로봇은 거의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모백스도 27%의 폭락이 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종목들은 다 로봇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몇 개 종목들이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로봇 관련주 안에서만 나왔었다면 앞으로는 뭐 다양한 업종들로 하여금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경계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코스닥을 보면 2.4%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음 주면 1000포인트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일단 오늘은 하이닉스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삼전은 파란불이 들어왔고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산도 좋지 못했었고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괜찮았었고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또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이것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3000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무려 1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정말 코스닥 규모를 생각해 보면 1조 원 순매수는 정말로 듣고 보지도 못했던 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합치면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모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네이버의 흐름도 모처럼 좋았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약 3,800억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두산에어빌리티,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네이버, 두산에어빌리티, 삼천당제약, 리가캔바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9%로 마무리했고 S&P 500은 0.5%, 그리고 다우지수는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0.2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플러스 0.7%, 중국은 0.2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어제도 한번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재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그린란드 관세. 그거는 트럼프가 철회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재료가 하나 사라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 번이나 연기가 되었어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정이고 악재가 하나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뭐 큰 틀에서는 당장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한데 5,000포인트를 돌파했었거든요.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5,000포인트는 조금은 가격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 같고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로봇 관련주, 이쪽 관련주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고 어제는 로봇 관련주의 바통을 그대로 삼성 SI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 SI도 지금 촬영 시점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도 오르지 못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주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대장주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쪽도 마찬가지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급들이 어디로 오늘은 이동했었는지 현재 여기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찾아볼게요. 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랜만에 네이버가 8%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카카오페이도 2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마찬가지로 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조금 이쪽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럼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요. 어제 코스피가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했었거든요. 이걸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코스피가 5,000을 달성했었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코스닥 3,000 달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올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 대안으로서 STO, 스테이블코인 이런 디지털 자산이 언급이 되었고 이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적으로 STO 관련주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재료가 과연 단발적인 재료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단발적인 재료는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냥 하루 이틀 재료를 끝나기에는 어찌 본다면 여운이 남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단순히 언급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재료 자체는 빠르게 식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일곱 번째 미래에셋증권 오늘 1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우주 관련주예요. 물론 증권 관련주기도 하지만 스페이스X에 많은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그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주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었죠. 여기서 AI 기반 시설을 우주에 건설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고 그런 발언이 있어서인지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 미래에셋증권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삼천당 제약. 오늘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최근에 알테오젠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잖아요. 일단 이 기업은 제가 깊이 있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부각이 되었고 또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바이오주는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의 변동도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바이오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종목을 잘 선택을 했다면 또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것이 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쯤이죠. 29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때 전후로 해서 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실린다면 그 전에 먼저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고요. 뭐 29일이 지나고 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가가 조금 쉬어가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또 하이닉스는 9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참조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실적이 잘 나왔던 구간, 그때 구간은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이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51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1월쯤에 고점이 96,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6년 이때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무려 170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상 가장 실적이 좋았던 구간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51조 원이었습니다. 얼핏 봐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를 보더라도 21년에 96,800원까지 올라갔었죠? 단순히 3배만 계산한다고 해도 주가는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입해서 보면 주가는 뭐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영업이익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21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때보다 밸류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레거시 반도체가 주류를 이뤘었고 또 서버형 반도체 이쪽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봇이라는 것이 붙어 있고 또 AI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밸류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런 영업이익 측면을 계산해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15만 원 구간은 주가가 높은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정말로 추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